합니다. 아시죠, 저를? 네. 우리가 말해보죠? 네. 별도로 뭐 다른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여러분들 통행하는 사람들 면접도 했었고, 또 대한민국을 처음으로 이 면접 전에 얘기죠. 면접 영어, 면접 일본어 이 책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만들 때 관광법규 개론도 처음 만들었지만 그 면접 일본어, 면접 영어 이 책도 처음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중국어는 아직 안 만들었지만 내가 중국어를 못해서 안 만들었지만 그냥 만들어서 다니는 것가 필요하고 우리 시험이 한국관광공사에서 62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8년 전까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16년이니까 2009년까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험을 주관했었죠. 그러다가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간 지가 한 60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넘어가면서 요 면접이 한국관광공사에서 볼 때에는 외국어 면접과 한국말 면접만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개점 비율이 50%, 50%.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외국어만 보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뒤늦게 잘못된 것을 알아가지고 작년 2015년 초부터 3월 시험부터 이 면접관이 3사람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한국말 면접을 물어보도록 제도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 한국말 면접을 시작한 지 한 서너 번밖에 안 됐다 이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주관할 때는 많이 하다가 최근에 이 한국말 면접이 추가된 이후는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겠네요. 근데 전에는 한국말 면접이 비율이 50%, 50%, 외국어 50%, 한국말 면접이 50% 이렇게 보던 것을 지금 이제 면접관이 3사람이 나오죠. 3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대부분 한국말 면접을 물어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비율을 봤을 때는 약 30%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30%. 그러나 30%도 면접에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바쁘신데 특별히 보자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주려고 내가 보자고 한 겁니다. 면접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은 언어와 그 다음 태도 그 다음에 전문 지식 이 3가지 보는 것을 흔히 면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하면 외국어 실력, 그렇죠? 발음 마찬가지, 문법적인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그렇죠? 전달 능력, 이런 것이 다 언어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 태도하면 자세라든지 외모라든지 또는 복장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 지식, 이 전문 지식은 우리 본래는 이제 4개의 과목이 있죠. 여러분들 PD시험본 이것을 사실 다 보게끔 돼 있지만 이걸 골고루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우선 시험 낼 때는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자원하고 상식적인 것, 시사적인 것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실은 법규 같은 건 거의 안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3가지를 보는 것이 바로 면접인데 예를 들어 언어를 평가하려면 또는 태도를 보려면 뭔가 대화의 소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소재가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내용.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면접인데 여기에다가 가장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준다고 했죠. 자신감이 붙여지면 바로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신감을.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소리지. 자, 왜 그러냐면 나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관광객 안내사 시험에 관한 과거에 일본어, 중국 할 때부터 쭉 해왔으니까 일본어만도 한 5,000명 한해 인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면접을 하면서 평가도 하고 학생을 가르치기도
자타가 고민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면접은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운이라고 한 얘기는 어떤 면접관한테 갔느냐가 중요하고 그렇죠. 그냥 이게 시험 봐서 뭐 기계 컴퓨터로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면접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 틀리죠. 물론 물어보는 내용은 거의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시험장이 틀리죠. 그러면 9시부터 10시까지 시험 본다 그러면 9시부터 10시 사이에 물어보는 질문은 각 학교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후 시간에서 똑같은 걸 물어본다. 그럼 앞에서 물어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10시까지 받던 질문은 오후에 다시 안 물어봅니다. 그 다음 그 시간대에 오는 사람들은 다른 내용을 물어본다 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수많은 내용 가운데서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학생들을 지도해오면서 사실 면접은 이 한국말 면접으로 이렇게 추가된 지 몇 번 안 됐다고 했죠. 내가 첫 번하고 두 번째까지는 내가 실은 강의를 했었어요. 다른 데서. 강의를 하다가 지금 이제 학원이 뭐 죄송합니다만 이제 다른 사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못 해왔는데 이 한국말 면접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적어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한국말 면접 특강을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럴 때 아까 운이라고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면접관한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 질문 받으면 대답이 잘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안 했던 내용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대답 못하죠. 이것도 운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면접관한테 또 과거에는 이런 적도 많았습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다. 그러면 같은 고향이군요. 가세요. 합격. 이게 면접이에요. 과거에는 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여러분들 대부분 중국어가 많기 때문에 중국어는 뭐 중국 사람 아니면 같은 고향입니다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학교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같은 학교구나. 나 그 학교 교수니까 내가 학교 교수니까 뭐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 산업인력공단은 비교적 공정하게 면접을 치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잘 하고 있어요. 산업인력공단이. 아까가 시험문도 틀리고.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부정 때문에 어떤 첨단 때문에 이제는 자기 이름 본래 응시번호는 얘기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하기 전에 자기 면접번호를 따로 줘요. 그러면 내가 와서 이름은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못하게 하죠. 그럼 새로운 번호, 내가 이제 몇 번입니다. 새로 그 현장에서 받은 전 번호, 그걸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건 뭡니까? 바로 사전에 누가 뭐 같은 이제 우리 여행사 직원인데 잘 봐달라 이렇게 해서 이름 알려면 잘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어떤 부정이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그냥 이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는 게 가장 이제 우리의 목표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역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비율적으로 합격하는 게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얻은 경험상의 결론이에요. 노력한 사람이 합격 비율이 높더라. 물론 다 합격한 건 아닙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도 정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비율로 봤을 때는 역시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사람,